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한 재심 판결을 미룬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 등은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기독교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남북미 새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지난주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어제 명성교회 부자 세습 재심 판결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돼 있었죠. 그런데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어제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서 교단 안팎에서는 총회 재판국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달에 우리가 약속을 해서 7월 달에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오늘 결론을 못 내는 것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판결을 다음 달 5일로 다시 미루겠다고 밝히면서 교단 안팎의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판결을 기다리던 신학생들과 세습을 반대해온 교인들은 판결을 내지 못한 재판국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총회 의견을 받으셔야죠. 아니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부끄럽지 않으세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판결 연기 소식에 서울 동남노회 신임원들과 비상대책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 세워놓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재판국에 법대로 판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그 질서를 잡아주지를 못하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뭘 판단의 기준으로 해서 노회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국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해온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국이 뚜렷한 이유 없이 또다시 선고를 미뤘다면서 이는 총회 재판국이 법의 수행자가 아닌 명성교회의 권력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세반여는 지난해처럼 재판국이 총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전원 교체되는 불명예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교회를 사유화하는 세습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계 원로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도 재판국의 이유 없는 판결 연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봉호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재판국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의 세습은 신사참배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세습을 유지하는 것은 교회의 명예와 교인들의 명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 세습은 안 된다는 지난해 정기총회 결의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미 신뢰가 흔들린 통합총회 재판국은 스스로 밝힌 선고 기일마저 지키지 못함으로써 더욱 위태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모양새입니다. 또다시 기약한 다음 달 5일에는 명확한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일 양국의 기독교와 시민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일본 교회를 대표하는 일본 기독교협의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동북아시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국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수출 규제가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하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피해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임을 안다. 그렇기에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이지도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또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 또한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 한다면서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내 기독교단과 단체들의 연합체인 일본 기독교협의회는 국내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연대 입장을 밝히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しかしながら日本政府が7月1日に韓国の半導体とディスプレイ関連素材3種類の輸出を規制すると明らかにしたことやその背後にある思惑によって両国の信頼関係が大きく揺るがされようとしています。 일본 기독교협의회 김성재 총무는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해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상황에서 평화헌법 구조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 투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일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시민단체 대표들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교회와 시민사회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구체적 노력을 위한 연대체 구성을 일본 교회와 시민사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 NGO 기아대책은 떡과 복음이란 사명을 가지고 국제 구호 개발 사역뿐만 아니라 기대봉사단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기대봉사단들은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 더욱 낮은 곳으로 나아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89년 국내에선 처음으로 해외 가난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설립된 NGO 기아대책.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 이웃을 섬겨온 기아대책은 특히 떡과 복음이란 사명을 갖고 다양한 구호 사업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기대봉사단이란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오고 있습니다. 구호 사업을 통해 열악한 지역의 자립을 돕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지구촌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 종식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세계 55개 나라에서 사역해온 450여 명의 기대봉사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기아대책의 지난 30년 동안의 사역은 기대봉사단의 땀과 헌신,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겨나가겠다는 비전을 나눴습니다. 더 높아지라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하여 높아지길 원하는 우리의 본성에 반대하여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그분이 섬기셨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기아대책의 사명과 활동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복음을 토대로 한 국제 구호 사역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So you see, the origin of this organization has been Christian, but it has been already rooted in the motivation of responding meaningfully to the people that are suffering in the world. 참가자들은 다른 선교사들과 교제하며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국제개발협력과 선교 동향, 전문 역량 강화 훈련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현지에 필요한 섬김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정책 세미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선교 전략의 툴들, 그리고 NGO 선교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숲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자리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위치나 전망에 대한 좋은 시각들을 갖고도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그런 좀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굶주린 이웃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온 기아대책과 기대봉사단. 앞으로 더욱 낮은 곳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유셉입니다. 얼마 전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지난주 방콕에서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총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방콕에서 열린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에서요. 북한 교회 지도자들 만나셨죠? 네. 1년 만에 만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네. 작년 6월에 저희가 제네바에서 WCC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판문점 공동선언과 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꿈이 네. 연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전개될 많은 교류에 대한 꿈을 꾸고 만났었는데 네. 1년 만에 처음 다시 만나게 돼서 참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거기서 진행된 그 논의 중에서요. 의미 있었던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번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에서요. 네,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이 함께 참여해서 첫 번째로 조선그리스도연맹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네. 또 조선그리스도연맹이 회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EFK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내년 2020년에 우리가 어떤 평화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북한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기 바로 직전에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유럽 지역에서 정교회 지역에서 펼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었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스크바와 이스탄불과 아테네를 방문했는데 물론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정교회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러시아의 복음주의 오순절 그 연합 단체의 대표가 되는 분들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그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사건이었고 네. 저희가 이번 8.15에 특별히 한국과 러시아 교회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그 총대 주교청에 있는 이스탄불을 방문했을 때 총대 주교 되시는 바돌로메 1세께서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기도와 대화로 이 평화를 만들어갈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계 3억 정교회 교인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네. 지시하신 거죠. 명령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가 보스포러스 그 해협을 건너서 헬키 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하려고 그 해협을 건너는 동안에 판문점에서 세 정상이 함께 만나는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는 세계 정교인들의 기도 속에 한반도의 평화가 담겨진다면 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에 또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 하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펼쳐갈 한반도 평화 노력들이 더 이제 빛을 발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네, 몇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 운동에 힘쓸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 정교회 지역을 방문하면서 기도의 힘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 올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내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글로벌 희년 기도 운동을 벌일 생각이고요. 특별히 내년 그 4.27 판문점 공동선언 2주년을 기념하는 그 시기에 우리 기독교 내의 세계 기독교 내에서의 1.5 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또 각 나라의 기독교인 국회의원들과 기독교인 정책 입안자들을 불러 모아서 글로벌 희년 평화 포럼을 개최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독교계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에는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련의 평화 행동을 개최할 텐데 노근리 참사 70주년을 맞는 해에 그들을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미국의 사죄를 요청하고 배해 보상을 함께 요청하는 그런 추모 기도회를 가질 생각이고요. 특별히 PCUSA의 총회 기간 동안에 우리 조선그리스도 연맹이 만약에 초대된다고 한다면 남한과 북한과 미국이 함께 드리는 평화 화해 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종전선언과 그다음에 평화조약 체결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선포하는 그런 예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엄청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이 계획을 다 수행하시려면 건강도 또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에서는 아동문학가이자 사진작가인 한 목회자가 가족들의 사랑을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대학생들과 지역교회가 여름 단기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아동문학가이자 사진작가인 이기동 목사가 금강의 새 사진전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32점의 작품은 어미새와 아기새들이 함께 있는 사진들로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전시된 새들은 금강 따라 얼마든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새들이죠. 그 사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그 새들이 어떻게 새끼를 돌보고 기르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찍었죠. 경북과학대학교와 엠마오 교회가 캄보디아 깜퐁톰 지역에서 단기 해외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은 캄보디아 뜨바행 마을과 뜨랑클라 마을에 학용품과 의류, 의약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마을 사랑 걷기 대회도 열었습니다. 또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노후된 집 개량 사업과 60여 가지의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